우리 뇌의 신경세포가 재생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뇌세포는 재생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뇌세포가 재생되는 속도가 고령화로 인한 인지 기능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뇌 신경세포의 재생을 5배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동물 실험에서 수행되었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얘기할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 뇌 크기나 신경세포의 재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리스트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다소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뭔가 하지 않는 것보다는 뭔가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세포 재생의 일반적인 용어는 신경생성입니다. 이 연구는 기억, 학습, 공간 탐색, 물체 문제 해결 등과 관련된 정보 중계에 연결된 뇌 부위 중 하나인 해마에서 수행됩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뇌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잘못된 기억, 통찰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하루 전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혈당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가족, 부모님 등이 기억력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떠올리게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점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과하다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뇌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점은 뇌의 크기와 무게를 전체 몸무게와 비교하면 뇌는 전체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신체의 20% 산소와 대사율이 뇌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릴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뇌의 크기를 늘리고 위축을 방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이고 일관된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즉, 많은 산소를 공급하는 운동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유형의 운동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산책이나 산책 같은 유형의 운동을 추가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운동을 섞어서 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날에는 고강도 운동을 하고 다른 날에는 하이킹이나 긴 산책을 합니다. 이것이 뇌를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거나 종일 실내에 있으면 뇌에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식입니다. 저는 간헐적 단식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장기간 단식도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뇌를 성장시키고 뇌 기능을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인자를 매우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하루에 2끼를 먹고 16, 17, 18시간 동안 단식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하루 1끼를 먹고 23시간 동안 단식을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의 방식과 뇌에 필요한 복구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먹거나 간식을 먹는 것은 뇌에 가장 해로운 것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뇌에 지속적으로 연료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뇌는 자주 먹지 않고 주기적으로 긴 시간 동안 금식하는 것이 매우 잘 작동합니다. 다음으로 뇌열 치료는 신경세포 재생을 매우 강력하게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얼음 목욕이나 냉수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결합하면 우리는 거의 항상 굶주리고 추운 환경에서 운동을 하면서 동물을 추적하여 먹이를 먹던 예전 시대로 돌아간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DNA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발전하고 적응해 왔기 때문에 뇌를 더 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냉장고에 음식이 항상 있고 비활동적인 환경에서 지내는 것은 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오메가3는 뇌 성장을 매우 강력하게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으로 고래 오일이나 대구간 오일이 있습니다. 뇌에 매우 중요한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뇌에 정말 나쁜 다른 지방은 식물성 기름처럼 가열하여 만드는 산화된 기름입니다. 핵산과 같은 용제로 가열한 다음 요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무언가를 튀기거나 요리하거나 하는데 뇌에 아주 나쁜 것들을 요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에는 포화 지방을 코코넛 오일, 돼지기름, 버터 등을 요리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요리에는 훨씬 좋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거나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뇌의 산화 작용을 유발합니다. 신경세포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신경변성의 특징은 포도당 대사 부족증입니다. 이는 신경세포에서 포도당이 대사되지 않아 신경세포의 파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분을 더 먹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당분을 먹었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에너지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섭취한 포도당 양을 줄이고 뉴런에 더 좋은 연료인 케톤을 공급하여 뉴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케톤은 포도당 대사의 손상을 우회하여 뉴런에 직접 영양 공급하는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케톤을 생성합니다. 또한 케톤을 보충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길고 짧은 단식을 통해서도 케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MCT 오일을 섭취하면 케톤 생성이 더욱 증가합니다. 참고로 냉혈 치료만은 못해도 온열 치료도 유익합니다. 사우나나 뜨거운 샤워 등을 통해 체온을 높이면 뉴런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뇌에 매우 유익한 비타민 B1 티아민이 있고 아연도 있습니다. 티아민 부족은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뇌세포의 염증과 분해를 초래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B1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과 더불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과 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죠? 장내 미생물은 세로토닌과 같은 뇌신경 전달 물질과 다른 인자들을 생성합니다. 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뇌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항생제 복용의 부작용 중 하나가 뇌 기능, 기분, 인지, 그리고 특정 유형의 치매 등의 문제입니다. 장 건강을 지원하면 뇌세포의 재생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익한 미생물이 들어있는 음식, 다양한 종류의 야채나 다양한 종류의 잎이 있는 채소의 경우 더 다양해진 미생물 군집을 생성할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항생제로 특허를 받은 GMO의 화학물질인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는 장내 미생물군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유기농 식품을 섭취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뇌 건강을 지원하는 또 다른 방법은 태양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인체 내에서 적외선이라는 종류의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태양 광선 중 50% 이상은 적외선입니다. 이것은 두개골을 통해 침투하여 멜라토닌을 증가시켜 뇌를 지원하는 항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에서 얻는 비타민 D는 인공 조명을 사용하는 실내보다 뇌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식물 기반의 화학물질인 식물 영양소도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강황의 활성 성분인 커큐민 등이 그 예입니다. 뇌에서 매우 흔한 유로 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인 콜린이 풍부한 식품도 매우 중요합니다. 달걀 노른자, 내장육, 생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야채 등의 식물성 성분도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풀을 먹인 동물과 곡물을 먹인 동물 비교도 중요합니다. 풀을 먹인 동물의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이 1:1 이상으로 안정적인 항염증 효과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의 시간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합니다. 만성 불면증과 수면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커피나 자극제에 의존하는 경우 신경세포의 재생에 영향을 미치고 뇌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커피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 봅시다. 카페인 섭취가 과도한 경우 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커피에는 뇌를 지원하는 폴리페놀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은 양의 커피를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는 이러한 효과를 무시하고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해마의 아주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뇌 기능에 중요한 여러 요소와 반응에 관여하며 아연 결핍은
해마의 위축과 인지 기능 및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연 외에도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도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